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물타기랑 불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물타기, 불타기, 그걸 가지고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가, 그 안에서 장단점 아니면 고려해야 될 요소, 이런 것들을 제가 매매하면서 느낀 점 위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타기는 자기 평단보다 낮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거, 그리고 불타기는 평단보다 높은 상황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가 매수이기는 한데 자기 평단을 기준으로 나눠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사용하는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물타기랑 불타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갑론을박이 참 많았던, 논쟁이 많았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불타기는 말이 좋아 불타기지 그냥 추격 매수고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궁합이 상대적으로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논쟁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의 입장은 물타기 안 하고 불타기만 해야 된다, 아니면 불타기 안 하고 물타기만 해야 된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타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타기는 평단보다 아래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락하고 있을 때 매수하고 하면서 매수를 좀 받아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가격적인 이점을 가지고 좀 더 싸게 사게 된다. 근데 이 이야기인즉 저는 물타기는 매수의 빈도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은 매수가 더 많이 찍힌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불타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때 어떤 특정 시점에서 포지션을 잘 잡아놨든 아니면은 살짝 잡아놨든 어떤 공격적인 상황에서 팡 하고서 치고 들어가면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한 번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매수 마크가 많이 찍힌다기보다는 빈도 자체는 훨씬 더 적지만 다루는 비중이 더 커지는 그런 모양새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니스트님의 스타일상 똑같은 금액으로 물타기를 할 때는 제가 듣기로는 좀 더 분할 매수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는 물타기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충분히 낮아졌으니까 여기서 한번 빵 물타야지,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한 번 더 타야지, 그런 식으로 크게 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니스트님은 그렇게는 안 한다. 물타기는 나눠서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거꾸로 불타기를 할 때는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될 때 한 번에 크게 팍 들어가서 매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반대로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니스트님이 하는 게 무조건 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하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형태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해봤을 때 느끼는 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궁합이 물타기를 할 때는 관리를 하고 방어를 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 깔려 있거든요. 포지션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틀어졌던가 아니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행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매수가보다 낮은 데서 산다는 것 자체가 평단을 낮추려는 의도도 있는 거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의 포지션을 다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한 번에 밑에서 빵 사면 좋지 않나, 맞는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파동에 대해서는 그게 먹히기도 하는데 저는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좀 분할해서 사주는 게 훨씬 더 관리가 잘 된다, 이거를 실전에서 많이 느끼는 거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조금씩 분할해서 산 거를 가지고 항상 매도를 신경 써야 되니까. 물타기가 결국에는 매수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알고 봤더니 매도를 신경 쓰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적 자체가 방어이다 보니까 비중 늘어나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면서 좀 방어적으로 매도하는 거 항상 신경 쓰면서 매수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분할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매했던 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종목인데 보시면은 최근에 제가 바이 앤 셀 차트 많이 보여드리죠. 제가 매매했었던 것 토대로. 근데 그 전에 그냥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 요때 찍었던 영상이랑 비교해서 한번 봐보세요. 매수 마크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포함시킨 매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물타기 매수를 할 때 중간중간 보이는 요 매도, 이게 제가 그러니까 똑같이 매수를 하더라도 매도를 계속 의식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일단 이 매매를 봤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서 넘어갈 건데요. 일단 매매를 좀 나눠서 설명하게 되면은 여기선 그냥 트레이딩적으로 해야 될 거 하면서 잡은 거였고, 여기까지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돌파 매매에서 필요한 포지션들을 한 사이클 딱 완성 지은 거였고요. 이 이후에는 제가 영상에서도 종종 말했었던 돌파하다가 눌림으로 어설프게 이어가지 말고 중간에 확실하게 쉼표 아니면은 마침표 끊어가면서 매매를 구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말하는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도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물타기 하는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한 요 정도? 요렇게 될 것 같고요. 보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매수가 좀 많습니다. 분할에 신경 쓰면서 매수를 해주고, 이 분할한 거를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은 기회 줄 때 바로바로 덜어주는 요런 것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물타기 매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짝꿍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나눠서 샀어요. 나눠서 사고 매도까지 좀 해주고, 나눠서 사고 그러고 매도까지 해주고, 이런 게 좀 세트가 되면서 움직여야 결국에는 비중 트러블이 안 생기고, 흔히 말하는 물타기만 하다가 계좌 박살납니다,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타기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엔 물타기에서 중요한 거는 매도를 계속 신경 써주는 거, 요런 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을 강조하고자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물타기, 불타기로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물타기를 하는 상황이라는 건 지금 보는 것처럼 수급이 마르고 주가가 이제 점진적으로 떨어지거나 이제 횡보하거나 기거나 그러는 상황이 많은데, 그럴 때 굳이 막 달려들어서 매수를 하는 거는, 가격이 싼 것 같다는 이유로 매수를 좀 크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게 리스키한 행동이다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좋은데, 그럴 때는 좀 나눠서 하는 게 좋다, 그냥 흐름상. 그리고 불타기라는 거는 거꾸로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 좀 공격하기 원활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럴 때 그냥 느긋하게 분할 매수하고 있으면 기회 다 날리니까 그때는 좀 크게 들어가는 게 맞다. 이게 이렇게 들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실전에서 내 평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수급 상황이나 흐름이나 파동을 보지 않고 단지 내 평단 대비 싸냐 비싸냐, 사고 싶냐 사기 싫냐, 이런 걸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엇박자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짚어 얘기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제가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수급과 파동을 보면서 매매를 한다고 했고, 실제 클럽에서도 그거를 기본으로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게끔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훈련할 때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내가 만약에 물타기를 주로 하면서 매매를 했었던 사람이면은 이런 좋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냥 밖에서 야생에서 혼자 매매하면서 막 되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던 사람들, 한 번에 기본적으로 현금 있는 거는 다 써야 되는 거고 미수 기본으로 사용하고 막 그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야수의 매매를 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반대로 이런 물타기 매매할 때도 적극적으로 빵빵 가니까 이거를 템포조차도, 시점도 분할해서 이 매매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상황적으로 구분하고, 내 매매에서 적용하는 시점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구현시킬 수 있게 되면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관리 아니면은 파동에 맞춰서 매매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수익을 내는 결과에도 좋고, 그리고 수익이 안 날 때 조금 내 종목이 안 좋아졌었을 때 관리하는 데도 훨씬 더 좋아지고 되게 유연하게 많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둘 다 당연히 해야 되는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불타기를 할 때는 좀 크게 가감하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매매 마크 찍혀 있는 걸 가지고 그냥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첫 매수가 들어가고 뭐 분할 매수 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첫 매수 가까운 매수가 들어가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그래 나 불타기 타이밍인 것 같아 라고 해서 크게 빡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중이 좀 크게 잡혔는데, 그 다음에 좀 안 좋아지는 흐름, 물리는 상황에서 찔끔찔끔 매수를 하고 있으면 이 높아진 내 평단을 메이크업하는 게 그만큼 좀 어려워지니까, 좀 적당한 때 평단을 확 낮출 수 있는 시점에
크게 빡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것도 사실이고, 왠지 그거를 놓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평단이 많이 못 낮아져 가지고 요 근처에서 수익이 덜 난다던가 여전히 손실 상태에 있어 가지고 좀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할 때 크게 빡 들어가고 물 타는 상황에서 조금 물 타다 보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이거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선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제 매매에서도 나오지만 요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물타기 잘하기 위해선 매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던 게 저는 거의 정답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매매를 판단 미스로 인해서 잘 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상황으로 전환될 때 공격을 하다가 방어하는 사이에 이 사이 공간에서 반드시 비중을 조절해주는 매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매도는 비중을 충분히 재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만 한다. 그걸 생략하고 여기서 앞에서 불타기 매수 빵 했었는데 안 됐어, 나 이제 물렸어, 여기서 찔끔 매수, 요거는 포지션 잡을 때 또는 트레이딩 할 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좋은 결과 내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격할 때 빵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반드시 비중 재조정하는 매도가 섞여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는 칼 손절이라던가 돌파 시도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손절한다, 이거랑은 좀 다른 느낌일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게 칼 손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완전한 손절도 아니고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런 데서 그냥 바로 손절 때려가지고 그냥 손해보고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후에 이런 상승 파동을 다 못 먹고 엇박자를 타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냥 손절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랑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런 파동에서 기회 줄 때 매도를 해서 비중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잘못 판단한 공격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는 지고 이후로 다음 경기를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매매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런 매매를 할 때는 그게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저도 질문을 하고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서 계속 와닿는 거는, 결국은 이 모든 게 이런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매도하고 이 앞에서 해줘야 될 걸 하는 거, 이게 결국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본기예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점이 있어야 돼요. 좀 같은 패턴으로 매매를 했구나. 동일한 때 매도를 하는 건 그건 좀 말도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지만 같은 맥락으로 비슷하게 매매를 했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서로.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기만의 매매를 하다가 혼자 시장과 어긋난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는 건데, 그게 결국은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기본기인 것 같고요. 이 기본기가 갖춰져서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본인 실력을 길러 나가는 것,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투자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는 투자클럽 가입 안내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 그 링크 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나오고요. 회원 가입한 다음에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저희가 투자클럽을 왜 운영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오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도 쭉 글로 설명해 놨으니까 읽어보신 다음에 마음이 움직이시면은 신청해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결정해서 함께 오셔가지고 실력을 기르는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클럽이고, 그 안에서 교육도 해드리고 수익도 내게 도와드리자라는 취지로 많은 분들 만족시키면서 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하셔도 되고요. 이런 매매를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주식의 모든 건 아니지만 트레이딩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설명을 했지만, 이런 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목표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갔거든요. 어니스팀 매매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목표의식도 가져봤으면 좋겠고, 시장이 좋지만은 않은데 행복한 시장만은 아닌데 이런 와중에도 될 사람은 된다. 근데 그게 내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생각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